자, 항구에 묶여있던 낚싯배들이 연이어 불이 났다. 무슨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온 연환계 마냥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이달 초 새벽에 울산의 남구에 있는 한 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누군가 낚싯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5.17톤이니까 꽤 규모도 크고 신형의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네요. 문제는 지금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옆에 있는 어선까지 불이 옮겨 붙었고 총 6대를 태웠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총 8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연 발화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방화로 확인이 됐는데 CCTV 800대를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일당 4명을 지금 잡았습니다. 일단 4명을 잡았는데 그냥 일당 4명이 그냥 낚싯배를 불질른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다른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을 질렀고 그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450만 원을 이 불지른 대가로 지급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불은 영업 경쟁입니다. 네. 자, 결국 낚싯배 영업 경쟁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CCTV를 통해서 지난 18일 날 이 방화범을 이제 찾아냈고요. 이 범행을 지금 받았는데 자백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범행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년간 낚싯배를 운영했는데 최근에 신형배들이 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신형 어선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준비를 한 다음에 곳곳에 휘발유나 망치 같은 걸 숨겨두고 결국은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신형 어선을 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치밀한 범죄였다고 하던데요. 관련해서 울산해양경찰서 정현석 팀장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경로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주 경로와 진입 경로를 모두 CCTV를 확인했는데 범행 발생하기 3시간 반 전에 이곳에 도착하는 차량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공단에 교대 시간 정도의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지 다른 차량과 섞일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미리 이동을 했고요. 그 차량에서 약 3시간가량 머물다가 걸어서 불을 지르러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방화를 사주한 사람이 이런 경로를 다 설정을 했고요. 자, 뭐 CCTV 확인도 하고 뭐 다 사전에 뭔가 준비는 했던 것 같은데 보셨다시피 CCTV에 다 잡혔어요. 예. 자, 그런데 승 의원님, 이 범인들의 관계가 또 뭐 좀 있죠? 뭐 사실 이제 낚싯배를 운영했던 사람과 그 방화를 했는 사주했는 사람은 좀 아는 지인 사이가 되는데 아까 들어가는 입장과 나오는 입장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도주로를 확보하는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이 450만 원을 돈을 전달했다는데 돈을 전달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결국은 점조직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잡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 분담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저 항에서, 울산의 저 항에서 예전에도 어선에 불이 났었다. 비슷한 방화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미수에 그친 건들도 좀 있었는데요. 한 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3번이나 방화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또 수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배, 신형 배에만 좀 불이 났었다고 하니까 이 선주는 그런 걸 봤을 때는 혼자 독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사건반장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지난 1월에 미수에 그쳤던 방화가 한 건이 있었는데 그 건도 이들이 저지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예행 연습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행 연습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제대로 뭐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했으면 계속 반복해서 태웠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방화 범죄가 약간 충동적으로 범한 거 있기 때문에 수사의 혼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불이 나면 영업을 한동안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영업을 못하면 예전의 어선들한테 더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진짜 이 낚싯배라는 게 말이죠. 물론 신형 낚싯배에 뭐 손님들이 더 몰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망망대해에 낚싯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장하고의 그 인간적인 이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정말 불친절하거나 네. 딱 봐서 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인다. 네. 그럼 아무리 신형배라도 안 타요. 그러니까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 배 타고 싶다. 근데 이분 지금 하나 보면 열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했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자리를 잡는 건데 경쟁이 될 만한 배가 왔다고 해서 그 배를 불질러 버리자. 라는 생각을 상식선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인지장애가 있는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인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알아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만약에 저 사람 배에 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왜 이렇게 여기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진짜 불질러요? 네. 야, 뭐 일단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상당히 치밀한 범행이고요. 아마 CCTV 동선까지 다 확인하고 짜고서 했던 범죄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 CCTV 800개를 해경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 탐문 수사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해경이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데 육지 경찰보다 그 수사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주도하는 게 바다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검거를 했고요. 이 검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범죄들을 막을 수 있고 해경 좀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그 도킴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진짜 선장 잘못 만나면 킹 받는다고. 열받죠. 예, 저도 낚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예. 몇 번 자주 갑니다. 저희 예. 뭐 장인어른이나 뭐 우리 가족들하고 가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기가 잘 잡힐 때 기분이 좋고요. 안 잡히면 선장님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 좋은 지점에 가는 그 배가 좋은 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